시간은 48페이지 지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총칭해서 지정이라고 칭합니다. 지정은 그래서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설정하죠. 자, 기초판이 있을 때, 자, 이 밑면 아래 부분을 지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정공사하면 대표적으로 말뚝 지정, 잡석 지정,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알아놔야 되는데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재료입니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통 지정해가 나오는 거 있죠. 재료입니다. 모래로 다져주면 무슨 지정? 모래 지정. 자, 잡석은 막 생긴 돌을 잡석 이렇게 했죠. 잡석 지정. 자갈로 하면 자갈 지정. 긴 주춧돌로 하면 긴 주춧돌 지정. 이렇게 밑창 콘크리트냐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재료입니다. 재료에 따라 명칭하는데, 자,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이렇게 말뚝 지정 개념하고 이렇게 말뚝을 박아주면 무슨 지정? 말뚝 지정이에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주면 말뚝. 그러면 보통 말뚝을 먼저 박아요. 말뚝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잡석을 먼저 깔거든요. 이제 말뚝 때려 박고 나서 이제 잡석 지정을 합니다. 잡석이 그 다음에 하고, 그리고 나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밑창은 우리가 간단히 이걸 보통 밑창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밑창. 그래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인데 기초판 밑면에 치는 콘크리트라고 해서 말한다. 밑창이라고 하는 게 밑창. 밑창이라 보통 쓰고 버림이란 용어도 현장에서 쓰는데 이건 안 써요. 교수들은 버림은 안 쓰고. 그래서 보통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해. 잡석 지정. 그러면 사실 이 그림에 나오는 지정만 조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에 나오는 그 지정은.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잡석 지정이고요. 잡석 지정은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했죠. 호박돌. 막 생긴 돌. 호박돌. 그래서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다? 얘기했죠. 손에 쥐어지면 자갈. 두 손으로 들면 잡석. 사람이 못 들면 바위입니다. 그러면 머리통 정도 크기 돌. 맞죠? 머리통 크기가 다 틀리다. 아이들 머리통은 작고, 맞죠? 애가 어른 머리통만큼 크면 안 되죠. 맞아요? 그 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봐요. 강호동 씨가 머리가 좀 두상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강호동 씨를 아주 귀엽게 만든 분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최홍만 씨. 최홍만 씨 옆에 있으니까 강호동 씨가 귀엽던데, 아기처럼. 그래서 이 두상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크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막 생긴 돌, 머리통 정도 전에 이 돌이 잡석입니다. 이게 잡석 지정이죠. 이 세 개 정도만 잘 기억하면 돼요. 경계면은 이미 시험에 냈고요. 자, 그래서 거기 18회 때 잡석 지정 지문 한 줄 딱 따가냈어요. 자, 그 갈로 속 있죠, 그거.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 없이 깔고 잡석 틈새는 사춤 자갈량을 채운다 했죠. 이거 가지고 시험 낸 거예요. 사춤은 뭘 사춤이라 하는가? 사춤은
원래 사춤이라는 것이 이런 틈새나 빈 공간 있죠. 틈새나 빈 공간 등을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 해요. 채우는 것. 틈새나 빈 공간 뭐 이런 데를 채우는 것을 뭐다? 사춤.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춤이라 해요. 그럼 돌과 돌을 다져 놓으니까 어떻게 한 켜로 세워서 다지니까 공극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에서 제가 여기 사춤을 그린 거예요. 여기 쪼mat한 게. 도면에서 이 사춤 표시입니다. 이게 돌을 세워서 다졌는데 사춤했다. 그 표시로 내가 그린 거. 제가 대충 그릴 줄 알았죠. 자 보시고 사춤 자가 그거 가지고 놨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거 한번 알아두세요. 거기 저거 해놨죠. 위에 20cm 정도의 잡석을 세워서 깔고 주변에서 중앙부로 그거 체크하세요. 주변에서 무슨 부로? 중앙부로 다져갑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이렇게 다져가야지 밀실하게 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이렇게 다집니다. 이론상은. 실무는 이렇게 안 다집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면요, 중앙에 돌을 깨가 막 넣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센터부터 밖으로 나가요. 실무하고 이론하고 틀립니다. 교수님들은 이론을 해요, 실무를 해요? 이론주의자죠. 실무 모릅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입니다. 5번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 나오죠.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밑창 콘크리트 지정. 자, 얘는 그 1번 지문 가지고 한번 언급해서 설계 도세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자, 설계 기준 강도 15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자, 메가파스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거 압력의 단위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읽을 때 메가파스칼이라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 메가파스칼 단위는 이겁니다. 뉴턴 퍼 제곱밀입니다. 1제곱밀이당 몇 뉴턴의 힘이 작용됐느냐? 이것이 메가파스칼 단위입니다. 메가파스칼. 그러면 15메가파스칼 됐으니까 150kg. 자, 보통 15메가파스칼은 약 150kg입니다. 제곱센치당 따지면 1제곱센치당 약 150kg 정도 이상 받을 수 있는 이것이 15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가 다 바뀌어가지고 SI 단위로 쓰라 해가지고 과거에는 몇 킬로그램 이걸로 썼었는데 지금 현재는 몰라, 다 우입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작하면 가야 되니까. 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타설 두께는 설계 도세에 따르면 되는데 뭐 두께가 없으면 얼마로 한다? 60mm로 평탄하게 마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창 콘크리트는 왜 하는가 하면 자, 잡석을 다져놨잖아요. 잡석을 다져놓으면 돌이잖아요. 돌이 평탄하면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겁니다. 건축물을 정확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잡석 다짐하고 나서 밑창 콘크리트 쳐놔야지 정확한 위치에 기초나 기둥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먹매김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먹매김에 바탕 해놨죠. 먹매김이 먹줄치기거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 먹줄치기를 하거든. 우리 먹통이 있어요. 그 다음 먹 깔아놓고 명주실로 해가지고 쭉 합니다. 원래 탁 튕겨요. 정확한 위치에 딱 설치하고 일렬 딱딱딱 정합니다. 그리고 하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건축물은 허용 오차 내로 만들어야 돼요. 오차가 커지면요, 나중에 그것도 감리 대상에, 그리고 나중에 안 떨어져요. 옛날은 대충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정확히 해야 돼. 오차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2차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1차 학교 가시면 2차 배울 때 배울 겁니다. 건물에 허용 오차 이런 게 있거든.
복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먹매김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다 먹매겨 놓으면 안 보여요. 맞죠? 아이, 돌 색깔하고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회색이잖아요. 그 딱 치면 잘 보이거든. 그다음에 철근 배건이나 그 부집 설치가 작업이 용이해지거든. 돌 위에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잡석 다짐의 유동. 자, 이겁니다. 돌을 다져놨는데 돌이 나중에 만약에 그거 없이, 콘크리트 없이 뭐 됩니까? 건물을 지면 건물의 무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 돌이 부서지면서. 유동 방지입니다. 그리고 지하 방수 중 외방수의 바탕이 됩니다. 바깥 방수. 자, 이게 왜 그런가? 잡석 다져놓고 저 위에다 방수를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콘크리트 밑창콩 치놓고 저다가 이제 저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방수 바탕. 그래서 그 개념상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럼 나중에 요거는 저 뒤에 이제 공부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해줄게요. 자, 그리고 넘겨갑니다. 50페이지. 자, 지정에서 대장은 말뚝입니다. 지정에서 대장은 누구다? 말뚝이에요. 말뚝 지정. 그래서 얘만 내는 거야. 자, 18회 때 시방서에서 잡석하고 밑창 콘크리트 지문만 한 줄씩 땄거든요. 근데 답은 말뚝에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뚝 지정은 자, 역학상 분류 있죠. 힘의 전달상. 힘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지지 말뚝하고 무슨 말뚝? 마찰 말뚝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지지 말뚝은 무엇을 지지 말뚝이라 하느냐? 지지 말뚝은 이것을 지지 말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초판이 이렇게 있어요. 기초판이 있는데 단단한 경질 지반이 단단한 지반이 여기 있어요. 경질 단단한 지반이 여기 있어요. 안방 같은 단단한 지반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말뚝을 끝이 이렇게 잘해 가는 거야. 선단 끝부분이 이 경질 지반의 단단한 지반의 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지가 돼서 기둥처럼 하중을 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뚝의 끝부분이 단단한 지반에 뭐 돼야 된다? 지지가 돼야 돼. 연단하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연약층이 뭐다? 깊을지 않을 때 쓰는 거죠. 연약층이 너무 깊으면 안 되잖아요. 연약층이 깊지 않을 때 이 경관 지반에 이것이 끝부분이 지지가 돼야 돼. 말뚝처럼 전달해 주는 것이 선단이 끝부분을 선단이에요. 말뚝 끝부분을 선단이라고 해요. 선단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 말뚝이고 사람으로 치면 이걸 생각하면 돼. 물에 수영을 할 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서가지고 다리가 지지돼야지 안심하고 수영을 잘하죠. 수영 조금 배운 사람 접어드리죠. 다리 안 들어가는데 쿡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우적거리고 들어가죠. 한번 해봐요. 수영장에서 저번에 배울 때 있잖아요. 뭐 어떤 누가 지지해주면 하다가 혼자 나와버리면요. 여기 기입다 이러면요. 꼬르륵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버벅하고. 그러면 자, 이것은 지지말뚝이고 마찰말뚝. 마찰말뚝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기초판이 있는데 연약층이 너무 깊어요. 경질 지반, 단단한 지반이 여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말뚝의 끝부분이 연약층이 깊어서 말뚝의 끝부분이 잘의 선단 부분이 지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이죠.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겁니다. 하중을 전달하는 말뚝이네. 전달하는 말뚝의 무슨 말뚝이라 한다? 마찰 말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찰 말뚝 있죠? 이 마찰 말뚝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뚝의 표면직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흙하고 마찰을 해야 되니까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찰 말뚝의 이 직경이 커야 돼요.
직경이 클수록 안전하고 지지력이 커지는 거예요. 안전하고 지지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또 커집니다. 직경이 클수록. 마찬가지로. 그 점을 알아두시고, 이때 그런 이 마찰말뚝은 그러면 연약청이 어떻게 깊을 때 쓰는 거예요. 연약청이 깊을 때 쓰는 거죠. 깊을 때 깊은 경우에 쓰는 겁니다. 깊을 때. 그러면 연약청이라는 것은 모래나 이런 거 있죠. 점토나 이런 모래, 뭐 실트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실트는 보통 이걸 실트라고 합니다. 점토하고 모래의 중간 크기 흙을 보통 실트라고 해요. 실트. 이런데 박아서 쓰는 것이 마찰말뚝입니다. 보시고, 근데 말뚝을 박을 때 주의할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잠깐 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박스 있죠? 정리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말뚝 지지력 증가해서 주의 말뚝을 먼저 박고 어떻게? 점차 중앙부로 박아야 돼. 이론상은 다 이래요, 원래. 그럼 아까 잡석도 어디서 박아라 했어요? 주변부터 중앙부로 박아나가는, 다시 간다 했죠? 그런데 실무는 말뚝도 있지? 중앙센터부터 박아요. 밖에서 이렇게 박아오면요, 없는 집안에 말뚝을 박으니까 말뚝이 비 자꾸 들어가죠. 그럼 옆으로 밀리잖아. 그럼 밀실하게 밀려가 중앙이 안 박혀요, 실제는. 그래서 중앙부터 박아 나갑니다. 현장에서는. 이론대로 해보니까 안 되니까. 맞죠? 공사는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장을 뜹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분이 와가지고, 그 이론상이고, 이야기 들어도 아닌데 중앙부터 먼저 박는데 계속 중앙부터 먼저 박는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실무에서는 중앙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래도 이 책이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럼 어떡해요.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데 맞죠?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거예요. 주변에서 중앙부로 봤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문에도 언급이 한번 되었었습니다.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51페이지 재료상 분류 나오죠. 재료상 분류 보시면 먼저 나우말뚝이 나옵니다. 나우말뚝은 제일 중요한 것이 디귿입니다. 디귿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우말뚝마다 상수면마다 이하에 박는 거예요. 자, 상수면 이하에 박는 나우말뚝은 이기 꼭 갖춰져야 됩니다. 나우말뚝은 나무는 부패 당하죠. 그래서 나우말뚝은 부패 방지가 꼭 이루어져야 돼. 부패 방지가 돼야 돼요. 부패 방지라고 해서 이겁니다.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 돼요. 상수면 이하에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생나무로 해야 돼. 생나무로 겁질은 벗겨야 돼. 겁질은 벗겨서 우리가 꼭 박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우말뚝은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6회 때 시험 냈던 게 상수면 가지고, 상수면 이하에 박아라는 간단히, 상수면이 어디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지하수인 깊이를 다 합니까? 상수면이란 건 물 속에 박아라 이 뜻이야. 물에 잠기면 된다 이게. 말뚝이 물에 잠겨버리면요 됩니다. 그러면 안 썩어요. 200~300년 동안. 기억을 해두시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그 밑에 51페이지 하단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회가 나오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사실상이죠. 기성 콘크리트로 만들면 얘는 물하고 관계없죠. 기성 콘크리트가 썩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이건 상수면을 고려할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얘는 시험 지문에 언급이 됐던 건 딱 저겁니다. 페이지 52페이지 보면 그 중앙센터의 표준 시방서해가 나오죠. 거기에서 C만 언급이 됐으면 C. 운반이나 말뚝박이 손상된 말뚝은 장애를 어떻게 반출하는데 사용을 한다 해서 언급을 한번 싹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봐둬야 될 거 몇 가지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조금 정리해 두시는가 하면요, 거기에 저겁니다. B에 본 B, 말뚝은 제작 후 며칠 이내 14인의 운반을 금합니다. 운반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니까 강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탓을 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14인 금하되 특수 양세한 것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저거 나옵니다. G 나오죠. G. 인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100mm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이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겁니다. 말뚝을 때려 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라본 게 인면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본 것이 인면인데, 그러면 말뚝이 어떻게 됩니까? 때려 박으면 일정하게 들어갈 끝에 일정하지 않을 끝에 때려 박아 놓으면 탕탕 집안 때려 박으면 똑같은 깊이로 말뚝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그러면 일정 라인에서 다 때려 부수거든요. 말뚝을 갖다가 오한마로 막 때리고 툭툭 하는 걸로 때려가지고 위를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딱 부술 수는 없죠. 오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때려 부수니까 오차가 날 수가 있잖아요. 때려 부술 때 그것이 얼마 이내가 돼주면 된다? 100mm 이하,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주라 이 뜻이에요. 오차. 그리고 3번의 강제말뚝은 철제말뚝이 무슨 말뚝이다? 강제말뚝이죠. 강제는 철제말뚝이 강제말뚝입니다. 자, 이 강제말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거, 지금 현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제가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B 있죠. B 세 번째죠. 말뚝은 현장 위험은 용접으로 하고 있죠. 용접, 여기죠. 요거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답이었었습니다. 용접. 자, 여러분들 철제는 용접이 제일 좋죠. 자, 여러분들 보통 철골 구조, 철제도 다 용접하잖아요. 기본이 용접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언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현장 콘크리트 말뚝이라고도 하고요. 현장 콘크리트 말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콘크리트 말뚝은 다름 아닌 이거예요. 집안에다가 구멍을 천공 뚫잖아요. 집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천공하고요.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철근 배건한 걸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다져서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보통 말뚝은 공장에서 생산해 와가지고 현장에 박잖아요. 그런데 미리 여기 땅에 박힐 말뚝이니까 현장 여기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나왔던 것이 그 표준 시방서에서 저것이 언급되게 나온 겁니다. C. 주건의 위험은 무엇으로 한다? 겹침 위험으로 한다. 주건의 위험은. 자, 주건이라는 것은 주철근을 주건이라 하는 거예요. 주철근을 줄여서 주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철근. 주 뼈대가 되는 철근 있죠. 주 응력을 담당하는 철근, 주철근을 줄여서 보통 주건이라고 합니다. 주건. 겹침 위험은 이게 겹침이에요. 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겹침 위험입니다. 여기 철근이 있고
철근을 잇겠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이 겹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결속선 이렇게 하는 게 후크도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거 뭐다? 겹침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겹침입니다. 그거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봅니다. 54페이지 봅니다. 말뚝 기초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무 말뚝 해놨죠. 나무 말뚝은 1번하고 3번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말뚝 재료는 소나무나 낙엽송, 밤나무 등의 긴 생나무로 껍질은 벗겨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상수면 뭐다? 이하가 되도록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뚝의 간격 있죠. 말뚝의 간격은 일정 이상 유지하면서 박아라 이 뜻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가깝게 박으면 효과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간격 이상으로 박아주라 이거야. 최소 간격 이상으로 박아주는데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리면 나무말뚝 끝마구리 지름이 2.5배 이상 또는 뭐다? 60cm 이상으로 한다. 다른 개념 아니 이거죠. 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을 때 말뚝을 박는다고 너무 가깝게 박아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줘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이 말뚝은 중심간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직경, 말뚝 직경의 지름이죠. 직경이 얼마? 2.5배 한 값하고 둘 중입니다. 60cm 이상 중에 박아주라 이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 자, 말뚝의 이 지름이 예를 들어서 20cm입니다. 끝마구리 20cm입니다. 20cm에 2.5배 하면 얼마 됩니까? 예? 50cm 합니까? 20에 2.5배 하니까 50이잖아. 그럼 50하고 60cm 중 누가 큽니까? 60이죠? 요걸로 이제 박아주는 거 둘 중에. 보통 요 한 값, 2.5배 한 값하고 최소값하고 따져서 큰 값으로 박습니다. 그래야지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이 너무 가깝게 배치가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간격으로 박아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뚝 기초 설계 시 고려사항 나오죠. 고려사항. 이 부분을 공부를 잘 해놓으세요. 이 부분이죠. 말뚝 기초 설계 시 고려사항 나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직은 안 냈어요. 여기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에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앞전 시험에 1장에서 거의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게 초반 문제를 일부러 그렇게 유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먼저 1번에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지력에 의한 것만 한다. 자, 다른 거 아니고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뚝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이렇게 따지라 이거야. 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기초판이 있는데 여기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았어요. 이렇게 때려 박으면 사실 이거죠. 이 말뚝의 지지력이 있을 겁니까? 말뚝에 이 지지력이 있고요. 지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판 저면에 작용되는 뭐다? 이 지지력이 있을 겁니까? 여기.
집안의 지지력이 있다는 거죠. 집안의 지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점에 집안의 지지력. 근데 이거는 가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말뚝기 허용 지지력은. 그러면 얘도 실제는 받아줄 수 있는데 이걸 가산 안 하면 이건 안전율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뭔가 하면 이 말뚝을 어떻게 튼튼하게 설계하라는 거예요. 말뚝. 그러면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전부 다 말뚝으로 전달하도록 설계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사실 이 기초판이 넓기 때문에 기초판에 집안의 지지력도 어느 정도 있죠. 있는데 이거는 가산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뚝을 튼튼하게 잘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안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안전율로 두겠다는 겁니다. 사실 안전율로. 그래서 가산 여부를 잘 보세요. 야,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저기 겁니다. 기초판 철근백은 한 대 가면 건축구조 설계 기준이 같고요. 그러면 요거 좀 잘 봐야 돼. 이거는 진짜 잘 봐야 돼. 올해는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올해 여기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올해는 열심히 봐야 된다. 틀리고 후회하지 말자. 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말뚝 기초의 설계에 있어서 하중 편심에 대한 겁니다. 편심이란 게 이 편심이에요. 자, 이거죠. 이 부재의 중심과 무게의 중심이 달라지는 게 편심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돼서는 편심이 안 생기지만 제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편심이 생겨서 넘어가려고 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진동의 영향으로 액상화 우려가 없는 집안인지를 조사를 해줘야 돼. 액상화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사해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자, 순서는 이거면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다음이 2번 이렇게 돼요. 1, 4, 2 순서가. 자, 그래서 4번에 동일 건물의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을 혼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성말뚝과 재래공구말뚝 등과 같은 말뚝을 혼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말뚝은 혼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말뚝 혼용하지 마라 이거 어떤 말뚝이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무조건 이걸 기본을 잡아야 돼. 동일 건물이 있죠. 동일 건물에는 이것도 안 되고 이종 형식 기초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종 형식 기초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질 지정도 안 되고요. 이질 지정하는 자체도 안 됩니다. 한쪽은 말뚝 지정하고 한쪽은 직접 기초하고 직접 지정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말뚝 지정하는 잡석 지정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질 지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말뚝 혼용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동일 건물에는 같은 종류를 써라 이거야. 다른 거 쓰지 말고. 말뚝 혼용해서도 안 되고 이질 지정, 지정의 종류가 다른 지정해서도 안 되고 한쪽은 말뚝 지정, 한쪽은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종 형식 기초해서도 안 되고 한쪽은 직접 기초, 한쪽은 말뚝 기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거는 곤칠지 않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뭐가 나온다? 옹벽. 자, 옹벽은 자 이거죠. 경사면이 자 여러분들 보통 붕괴되면 위험하잖아. 특히 우기나 해변기 같은데 경사면에 뭐다? 붕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옹벽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된 경우는 그 시기는 어느 때인가 하면 이때 나왔어요.
시험을 어디에다 줬는가 하면 지금은 토공하고 주공하고 합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죠. 옛날은 어디입니까? 토공, 주공이 나눠져 주택공사하고 나눠져 있었거든. 그래서 잠시 이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험을 갖다가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 있는데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인데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줘놨습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잠시 그때 주택공사에 갔었거든. 주택공사에서 이제 그런 거 시험 대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택공사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지기 전에 토목공사 하죠. 옹벽 설치하고 하죠. 평지에만 집 짓는 게 아니죠. 부산에도 집을 짓고 해야 되잖아. 부산에 집 짓는 거 못 보셨습니까? 팔부능선까지 올라가 있고 이랬어요. 해병대 머리가 돼 있더라고. 집을 하도 많이 지어 올라가고 위에만 여기 산 있고 한 8부능선까지 집을 지났더라고. 경사지가 심하잖아요. 그럼 옹벽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옹벽은 이제 이거 경사지 사면을 방지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중력식 옹벽은 이게 중력식 옹벽이에요. 옹벽의 자중으로 이 옹벽에 자중으로 토합을 견디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토합이 작용됐을 때 옹벽 자중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토합을 자중으로 견디는 게 이것이 무슨 옹벽이다? 중력식 옹벽이에요. 그럼 중력식 옹벽은 옹벽밖에 없어요. 밑에 판이 없어요. 저 판을. 이게 중력식 옹벽이에요. 그럼 토합이 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무슨 옹벽이 나와요? 옹벽의 자체 무게로 버티는 게 얘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캔틸레버식 옹벽이 나오죠. 캔틸레버식 옹벽의 경우는 이게 있는 겁니다. 밑에 저 판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밑에 판이. 무슨 판이 있다? 이걸 저 판이라 해. 옹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판이 있는 거예요. 저 판. 앞구판, 뒷구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 판을. 그러면 자, 이 토합을 봤는데 옹벽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저 판까지 설계가 된 거예요. 원래 캔틸레버에다 체크하세요. 캔틸레버. 원래 캔틸레버라는 것은 뭘 캔틸레버라고 하는가 하면 한 변만 고정이에요. 한 변만 고정단이고 세 변이 자유단인 거예요. 자유단인 거, 이것을 원래 캔틸레버라고 해요. 캔틸레버.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캔틸레버입니다. 한 범지 되고 세 변이 자유단이잖아. 공기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이걸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앞으로 캔틸레버는 한 변만 고정이 된 거예요. 이걸 뭐다? 캔틸레버.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얘가 더 뭐 됩니까? 튼튼해지죠. 얘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옹벽 중에. 저판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저판이 있기 때문에 토합에 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부축벽식 옹벽 나오죠. 이거는 캔틸레버식 옹벽에다가 부축벽을 추가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럼 가장 토합이 클 때 할 수 있는 게 이거 부축벽식 옹벽이에요. 이렇게 되면 일정한 간격마다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뭐 부축벽은 일정 높이 이상만 되면 되는데 뭐 끝까지 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부축벽을 갖다가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대주는 거예요. 부축벽. 그럼 얘는 부축벽이 있고요. 옹벽이 있고,
이 저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축벽식 옹벽이라고 합니다. 부축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튼튼한 옹벽이 무슨 옹벽이다? 부축벽식 옹벽이 되는 거예요. 부축벽식 옹벽이. 자, 그래서 부축벽식 옹벽은 우리가 가장 토합이 클 때 할 수 있는 옹벽이 뭐다? 부축벽식 옹벽입니다. 한 번씩 경사지 아파트에 가보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평지에 지어진 요 주변의 아파트는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고, 부산에 가면 많습니다. 부산은 아파트가 이런 데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이런 게 있고, 이제 서울이나 이런 부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벽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옹벽의 안정 나오죠? 옹벽의 안정은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넘어지는 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넘어지는 게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안정. 자, 이겁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넘어질까요? 전도가 위험할까요? 중력식입니다. 그래서 중력식은 탑이 클 때 하면 안 돼. 그래서 높이 얼마? 3m 이하에 하는 거예요. 맞죠? 3m 이하에 하는 거고. 그런데 캔틸레바식 옹벽은 밑에 저판이 있으니까, 맞죠? 저판이 있으니까 더 잘 안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발바닥이 이렇게 안 컸으면 더 잘 넘어갈 거예요. 발목하고 발바닥이 똑같이 돼 있다. 발바닥 크기하고 발목 크기가 똑같이 돼 있으면 잘 넘어갈 걸요. 맞죠?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없애볼까요? 잘 걸어다니려가 힘들걸요. 지탱에서 있기 맞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거 옹벽이, 자, 저판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T, 자, 영어 T, 역T자 맞죠? T형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뭐다? L형. 사람이 L형이죠? 발바닥이 T자입니까? 아, 나는 다리 밑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되죠? 사람은 L자형이라 보면 되고, L자. 동물도 이런 L자형이고. 근데 이건 옹벽은 살아있는 놈이 아니니까 T형이 더 튼튼하겠죠. L형보다. 맞죠? T형이 더 안전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걸 보통 역T형이라고도 하고, 아니 그냥 T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캔틸레버식 L형 두 가지가 있어요. L형하고 역T형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캔틸레버식 옹벽은. 그리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안정성, 그래서 전도가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몇 배다 안전율을 2배 이상으로 두는 거야. 아, 전도가 제일 위험해요? 왜? 옹벽이 쫙 서 있는데 밑에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차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직해야지만. 차가 그렇게 튼튼하게는 안 지어졌죠. 옹벽 무게를 지탱할 만큼 차가 튼튼하게는 안 되죠. 그러면 이겁니다. 제일 위험한 게 전도예요. 애들 이거 놀고 있는데, 그죠? 전도대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옹벽이 그래서 안전율이 2배인 겁니다. 그리고 활동은 이거죠. 자, 이 토합을 받으니까 이 집안하고 접한 사이 얘가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움직일 수 있죠? 밀려서, 맞죠? 미끄럼돼서.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몇 배? 1.5배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주의사항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 교수님들은 1.5배 이런 배로 나가는 거 있죠? 1.5배하고 2배를 장난을 많이 칩니다. 다른 건 장난 안 치는데 미리 이야기합니다. (1.5배하고) 2배 나오는 거 눈여겨보십시오. 시험은 거의 1.5배, 2배만 내고 다른 건 안 냅니다. 그리고 치마가 안전율이 1배면 왜? 치마가 제일 안 위험하잖아요. 내려가는 게. 그래서 치마를 1배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활동에 대한 안정 해놨죠.
그래서 거기 옹벽 저판과 집안 사이 활동 방지벽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활동 방지벽이 자 이겁니다. 어떻게 설치하는가? 여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여 밑에다가 여기다 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브레이크 잡아준다 이게 여기. 이게 활동 방지벽이 밑에 벽을 쭉 설치. 활동 방지벽. 방지벽을 영어로 시어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단키라고 해요. 전단키. 이것은 무슨 키? 전단키. 그 시어 영어로 시어키 나오죠. 한글로 쓰면 전단키. 그 밑에 있죠. 자, 밑에 보면 거기 활동에 대한 안전율 해가지고 옹벽 저판과 집안새 활동 방지벽을 갈로 속에 시어키 해놨죠. 여기 전단키야, 전단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이거는 활동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면 인라인 브레이크 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라인 스케이트 보면 두 개 중에 한쪽에 뒤에 이렇게 되죠. 설 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자꾸 가잖아. 이렇게 있어야지, 맞아요? 그렇게 있으라 해도 처음에 배울 때 안 그러죠? 그래서 갔다가 난리잖아요. 넘어진다고. 그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옹벽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방세 있죠? 옹벽 시방세에서는 저 가지고 한번 언급해 냈습니다. 4번 가지고 4번 지문 한 줄 따서 썼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서 원칙적으로 수평방향으로 콘크리트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다 나오죠? 요 가지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콘크리트 이어붙기는 사실상 이어붙기는 전단력이 최소인이지. 절단하려고 하려면 전단력이죠.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전단력이 최소인 곳.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전단력. 자, 모르면 이거 전단력 여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어디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했죠? 손끝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10분만 들고 있어 봐요. 어디가 아픈지 압니다. 거기가 전단력이 최고 큰 위치예요. 그러면 옹벽은 이래 버티잖아. 그럼 토합이 가해지잖아요. 토합이 가해지니까 전단이 가장 큰 데는 여기죠. 맞죠? 전단이 가장 큰 데는. 그럼 여기가 전단력이 제일 적은 위치가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여기서 뭐 이거 끝났는데 맞죠? 최소가 되는 게 여기거든. 제일 위에. 그래서 옹벽의 콘크리트 이어붙기는 수직으로 이어붙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옹벽이 굉장히 크면요, 잘라서 여기까지 공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사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어서 붙기 나갑니다. 근데 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절대 이어붙기 안 합니다. 옹벽은 무슨 붙기 한다? 수직 이어붙기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공사할 때 한번 보세요. 관심이 없어서 못 본 분들 많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옹벽은 이 주택공사에서 낼 때 기본이 되다가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내줬거든. 주택공사 아닐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거의 끝났거나 한 번 정도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전율 더 갈 거예요. 안전율. 앞으로 들어가면 안전율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배, 한 1.5배 있죠. 3개 힘들면요, 2개만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61페이지 조적조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